국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간사 간 합의된 의사 일정 등 안건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뭐하는 거야 이게? 여당은 핵심 증인 채택을 수용하십시오. 가족 증인을 핑계로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사청문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인사청문회 다시 이거 할지 안 할지 불투명해졌고 검찰이 법무장관 후보자, 조국 후보자에게 수사망을 좁히고 있는데 이번엔 경찰이 황교안, 나경원 대표의 소환을 다음 주에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문제도 시간이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김희정, 최민희 두 분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두 분 지금 원내에 안 계시지만 진짜 이거 하나를 합의를 못합니까? 청문회 하나를. 정말 죄송합니다. 누가 먼저 답하실래요? 이제 그 정도 주고받으셨으면 날짜는 나와야죠. 어떻게 보십니까? 날짜는 나왔잖아요. 9월 2일.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모르죠, 뭐. 현재로서 일단 제가 볼 때 월요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죠? 현실적으로. 밤 12시까지, 한 10시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양당이 네. 똑같은 것 같아요. 글쎄, 양당이 네. 다 할 마음이 진정 있나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진행자라 개인적인 이야기 못 드리지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 두 당 다 이거 이렇게 싸우면서 안 해버리면 사실 속편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러지 그렇습니다.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당은 여당대로 무슨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그 90일씩이나 걸리는 걸 법안 처리할 때 심사숙고하라고 만든 제도인데 그 날짜 정해져 있는 인사청문회 그 제도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역시 인사청문회 본인들도 껄끄러우니 뭐 방어하기 힘든데 할 생각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인사청문회 해봐야 대통령께서 임명하실 게 뻔한데 그리고 증인도 안 나오면 또 맹탕 청문회 돼서 니네는 뭐 이렇게 자락을 깔아줘도 못하냐 이런 욕먹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양당이 다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가족들이 나오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런데 그게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지금 핵심이 가족 증인 신청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아내, 딸, 그리고 어머니까지 신청을 했어요. 자유한국당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가족에게 들을 얘기는 조국 후보자에게 다 들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 이야기 먼저 하죠, 뭐 그럼. 자, 네. 논의를 좁히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딸은 그렇다 치고 딸은 좀 양보하고 부인하고 동생의 전부인 정도는 나오자. 자, 이거는. 저는 부인과 전부인 동생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상 청문회 풍경 한번 보세요. 조국 후보자가 있고 그 부인이 있고 동생이 있고 지금 이혼한 전 재수 씨가 있고 이 풍경이 하여튼 그런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본 적 없고 네. 그리고 이게 자유한국당에도 유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오히려 동정론 같은 게 일을 수 있다? 저는 동정론이 일 거라고 봐요. 가족들까지 거기서 막 추궁당하고 그래서 이러면? 오히려 지금 의혹을 풀려면 네.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을 콕콕콕 집어서 요청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증인을 채택할 때 핵심은 의혹을 푸는데 가장 적임자가 누군가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국 후보께서 정정당당하게 다 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았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동안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기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명확하게 거짓으로 드러난 뭐 포르쉐 자동차 같은 부분만 대답을 하지 전혀 뭐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뭐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니 사실은 그렇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전 언론이 라이브로 출근길에 누구에게 그렇게 저 방송을 할애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데서도 그렇게 회피를 하고 하는데 과연 청문회 때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할까? 그렇다면 그 핵심 증인 없이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는 조국 후보자를 데리고 네. 국민들의 의혹을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 증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맨은 전 조국 후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스스로 아내와 또는 어머니와 이렇게 딸은 사실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저는 네. 처음부터 신청 안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해야지 다 아내가 한 거고 이름도 아내로 되어 있고 모른다고 하는 이상은 핵심 증인에서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런 상황을 만든 거는 당사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네. 싶어요. 근데 그리고 두 조국- 번째는 네.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사안이 왔을 때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인사청문까지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네. 근데 그건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될 때도 어마어마한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언론과 야당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저는 지금 비이성적 보도들과 비이성적 공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저는 어떤 때 이게 지금 마녀 사냥 중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방적인 보도가 알겠습니다. 쏟아졌거든요. 네. 그리고 조국 내정자가 나는 모른다 이런 적 없습니다. 일관되게 한 얘기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저는 가장 잘하신 게 하나 있는데 최근에 그게 뭐냐면 검찰이 수사 들어가니까 검찰 수사를 빌미로 청문회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답변 안 하겠다 이럴 거 아니냐라고 자유한국당에서 얘기를 했고 네. 조국 내정자가 그렇게 하지 않고 성실하게 답하겠다. 이 답을 끌어낸 거는 자유한국당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한 조국 후보자만큼 청문회가 절실한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왜 그 대답을 평소에 이렇게 평소에는 그런 기회가 안 와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기회 안 주고 막 매도해버리거나 하면 내 거 내달라고 사실 언론중재위에까지 신청을 해야 될 정도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언론들이 라이브로 맨날 물리는데도 오로지 청문회에서 답하겠다? 그 말은 청문회만 넘기면 그냥 하루로 끝내겠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 자, 거예요. 뭐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네.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네. 조금만 다음 주제로 다음 10초만. 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야당은. 그런데 아니, 그게 국민들도. 그건 야당이고 그런데 지금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답을 하면 그 답을 가지고 또 악의적인 보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답을 하려면 그냥 한 24시간을 털어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될 판이니 청문회에서 하겠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근데 야당은 약간 악의적으로 저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방금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야당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군요라는 그런 표현이 좀 우리 정치권에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든 야든요. 요즘 저 포털 다음이나 네이버 실검에 지금 벌써 며칠째입니까? 오늘은 뭡니까? 자, 법대로 임명. 이게 오늘 거군요. 오후 2시에 보니까 보고 싶다 청문회였는데 또 바뀌었군요. 검색어 이거 어디 겁니까? 다음에 네이버도 있습니까? 네이버는 지금 뭡니까? 네이버도 국경 없는 의사회 뭐 이런 거 있는데 법대로 임명이 3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보면 오후 들어서 갑자기 어느 특정 포털에서 법대로 임명이라고 검색을 하는 겁니다. 네, 사사건건 이렇게 검색하듯이 그렇게 검색하는 네티즌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예를 들어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 현상을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렇게 한다고 해서 진실 규명이 되나요? 저는 이제 지지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오죽 답답하면 저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정치 표현의 방법이 다양해지는구나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긍정적인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이거를 해석하는 후보자나 정치권은 이걸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들이 그런 의사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원하는 거는 그냥 임명하라는 게 아니라 네. 의혹이 규명이 되면은 임명하라는 얘기일 거고 그리고 그렇죠. 의혹이 네. 규명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응원하는 거고 또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의혹이 규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 핵심에 의혹 규명 그리고 사실 규명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법적 책임을 져라가 더 핵심인 거지
야 저거 가지고 나한테 꽃 보내주는 사람 많으니까 막 위안 삼고 뭐 사퇴하라가 더 위로 올라가면 뭐 이런 식으로 진영 논리로 정치권이 해석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 오늘 저 이야기하신 부분은 이제 오늘 후보자가 기자들에게 알아요. 출근길에 저에게 꽃을 보내준 지지자분께 감사한다는 말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정치권이 진영 논리로 해석하는 것도 뭐 탓할 수가 없죠. 정치권은 원래 진영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 이게 다 조국 내정자를 지지하는 혹은 조국 내정자의 사퇴를 바라는 이건 국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매크로 조작이나 네. 이런 게 개입되지 않는 한은 국민들의 의견으로 이 민주주의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견으로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단 청문회 받아보셔서 알잖아요. 국회 나가보셔서. 지금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들은 아마 고통스러울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네. 그런데 아무래도 위로의 꽃다발이 오면 뭐 고맙겠죠. 네. 그러면 그걸 고맙다고 말하는 것까지 또 욕하는 거는 너무 정치가 비정하지 않습니까? 저 여가부 장관 해보셨잖아요. 네. 뭐 제 기억에 저 김유정 당시 장관은 뭐 큰 없었죠? 논란 없이 그냥 네, 저는 반나절 만에 쉽게 끝냈는데 임명되신 걸로 근데 알고 제가 있는데 그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네. 뭐냐면 저희 애가 그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네. 지역구 어린이집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집도 다니고 이제 국회는 제가 국회의원 당선된다고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뒤에 순서 기다렸다가 또 국회 어린이집도 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시험 봐서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순서대로 인터넷 빨리 신청해서 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저희 동네 아파트 어린이집이랑 국회 어린이집에 그 순서에 맞게 들어갔는지 자료 내라고 해서 자료 냈더니 그 앞에 들어간 엄마, 뒤에 들어간 엄마한테까지 다 전화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까지 그런데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냥 시험 봐서 가지 않고 이거 빨리 타소해서 가는 그것까지 어린이집도 했는데, 그렇게 네. 하는데 네. 이 딸의 이런 분노, 비정상적으로 특히 미성년자 본인이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러나는 거를 단순하게 법적으로 문제없다, 단시 제도가 어떻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제도를 제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제도를 악용하고 거짓말로 했다라는 거에 지지자들도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의원님, 국민들의 아니 이건 분노를 아니죠. 제대로 그 알아야 된다 의원님, 생각합니다. 그 조국 후보자의 딸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정되기 전에는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든지 이런 말씀 하시는 건 곤란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가장 이제 분노에 이렇게 확 불을 땡긴 불씨는 뭐였냐면 자유한국당의 의원이 조국 내정자의 딸이 한영외고를 들어갈 때 정원에 특례 입학으로 들어갔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건 잘못된 팩트입니다. 예,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반 전형으로 들어갔다라고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례 전형이다. 정원에 한 명인데 한 명 됐다는 얘기가 아직도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와서 정말 이런 걸 밝히고 싶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청문회였으면 좋겠다. 네, 그전에는 자, 좀 알겠습니다. 매도하지 자,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 김 의원님, 얘기 네. 일반 전형 얘기 좀 덧붙였으면 하는데요. 하시죠, 네. 영어 전공자 특례 입학이 아니고 네. 일반 전형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시 요강에서 특별 전형에 떨어진 학생이 일반 전형으로 다시 갈 때는 학교장의 재승인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언론에 인터뷰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학교장이 재승인한 사례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당국대 논문에서 박사도 아니고 소속도 아닌데 뭐 박사이고 소속이 의학연구소인 것처럼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인턴 2주 했는데 일 저자로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때 책임 교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영어를 잘해서 영어화 하는데 좀 도움을 줬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니 영어 특별 전형 떨어질 정도애가 무슨 그런 자, 그 전문 네. 아니, 지식을 가지고 이거는 영어 자, 논문을 만들겠냐. 오히려 자, 새로운 이 의혹이 논의는 나오고 저희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해야지 안 그러면 잠 자, 못 자죠. 거기까지 하시죠. 네. 예, 우선 영어 특기자 일반 전형을 당시에는 같이 응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응모의 조건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학교장. 그런 것을 네. 이제 청문회에서 조국 내정자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 그래서 전에 자료를 주셔야 돼요, 원래는. 일반 전형도. 근데 이게 한영외고에도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인사청문회인데 나오겠냐고. 자료가 그게. 있는 곳이 오히려 입시학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단국대 논문에서 박사라고 쓰여진 부분은 이거는 단국대가 사후에 기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돼서 모두가 박사로 기재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실이 확인된 건 빼주셔야지 확인된 사실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 그런데 잘합니다. 날짜를 못 잡습니다. 여야가. 여야의 원내대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대미문의 일가족 전원을 증인으로 요구하면서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지 가족을 피의자 신문하듯 몰아세우는 피의자 신문장이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의혹은 후보자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청문회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당은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뻔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청문회를 맹탕 청문회나 청문회를 아예 무산시키려고 그리고는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떳떳하다면 핵심 증인 채택 즉각 수용하고 진짜 청문회 하루빨리 개최해 주십시오. 증인 관련해서 가족 이야기는 했으니까 예를 들어 웅동학원의 뭐 담당 회계 뭐나 학교 관계자라든지 또는 펀드 관련해서 뭐 일부는 또 뭐 해외 나가 있다는데 그 사람들 그 증인들은 왜 채택이 안 됐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는데 네. 그분들은 채택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웅동학원의 회계 담당자나 그 관계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거 채택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가족에 대해서 나경원 대표 저러시는 거 보면 과거에 이제 따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본인인데 왜 내 딸을 건드리냐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기준을 좀 따님이나 어머니, 아내에겐 좀 적용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20여 명까지 이제 후보 처음에 80몇 명이었다가 네. 20몇 명까지 줄였는데 결국 한 명도 합의가 안 됐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나와야 할 것 그 같은데. 한 명도 합의 안 됐다는 부분이 네.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한 1순위가 가족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명도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아니고 네, 가족에서 지금 논의하다 깨져버린 거니까.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상규 법사위원장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럼 표결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결로 설사 부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후보 증인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하자고 그랬더니 여당에서 들고 나온 게 안건 뭐 조정위원회 하겠다면서 최장 90일까지 할 수 있다. 그 말은 가족을 핑계로 해서 다른 그 증인들까지 다 채택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벌수록 이미 사모펀드 관련돼서 핵심 증인 3명은 지금 다 국외로 날랐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담보가 돼야지 청문회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청문회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앞서 저도 미성년자인 딸이나 그 당시에 미성년자였던 딸이나 이렇게 처음부터 부르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가족 관련돼서는 조국 후보자가 내가 책임지고 다 알아본 당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지면 되기 때문에 네. 킴에는 조국 후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될 부분인데 청문회 결과를 청문위원들과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는 게 네. 필요할 것 말이 같습니다. 야 잠깐만요. 저게 인사권에 대해서 저렇게 제안하는 예를 만들면 앞으로 어떻게 어떤 대통령이 인사를 합니까? 그건 너무 무리이시고요. 아니 저는 한 가지 청문회에서 아이디어는 긍정이 있어요. 나오면 채택을 하고 청문회에서 의혹 해명이 안 되고 부정평가가 많거나 하면 그 평가 여부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여야가 같이 청문 이제 보고서 채택 하거든요. 여부로 예, 가지고? 채택 여부. 채택은 안 될 게 뻔한 것 같은데요. 여야 아니 합의 안 되는 청문 그러니까 보고서 이제- 채택보다 전 네.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선 첫날 청문회를 여는 겁니다. 열어서 지금 말씀하신 조국 후보자가 소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명을 하는 걸 보면 자유한국당이 우려하는 거대로 모른다 수사가 진행돼서 뭐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자유한국당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겠다고 하니 모든 걸 소상히 물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명이 되면 끝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해명이 안 되고
조국 후보자가 나는 이 부분은 정말 모르겠다. 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도 잘 납득이 안 된다. 그렇죠. 답이? 그러면 네. 본인이 진짜 몰라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 다음 날 또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다는 마음만 먹으면 여야가 길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청와대가 잠시 후에 4시 반에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입장을 낸다고 하니까 아마 두 분 나가시기 전에 그것까지 보고 나가시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네. 10분 정도 남았는데. 네. 자, 그래서 오늘 여야가 만나서 이 청문회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현실은 이랬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입니다. 네. 증인 채택을 위한 회의가 법사위 열렸는데 민정청에서 개의 요구를 하였으나 감사관 합의된 의사 일정 등 안건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국회에 계시지 않고 지역에 가시겠다는 자체가 참 납득하기 어렵고요. 오늘 김도욱 간사가 회의를 하면서 바로 사내하고 마는 것을 보면 결국은 청문회 할 뜻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한테 기회를 주기 싫다는 그런 것을 분명히 내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힘이 쭉 빠지고 좀 참담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비판, 추궁 혹은 검증과 비난 얼마든지 해야 하죠.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국회 역시 제 역할을 하고 있나도 분명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여성가족위원회도 인사청문회 중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합의가 되지 않아서 증인 없이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가족을 제외한 상당수의 증인들 다 합의를 했습니다. 가족을 여론재판에 내세워서 망신 주고 흠집 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청문회는 못하겠다라는 그 태도는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청문회를 하는 게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더 좋은 일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한국당에서 12일 청문회 어쩐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추석 밥상에 조국을 올리겠다 이건데 저는 이대로 가면요 추석 밥상에 나경원, 황교안, 한국당이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이거 논의는 좀 해봐야 되잖아요. 왜 그냥 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날짜가 네. 사실은 이제 증인 채택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제 5일 전에 송부가 돼서 받아도 네. 사실은 뭐 이런저런 핑계 대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날짜 맞춰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으면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어제가 데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논의해봐야 진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둔 것 같은데 저는 다시 한번 청문회가 잘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증인 관련돼서 정말 가족 아니고서는 답을 못 해줄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부동산 거래라든지 아이 부탁이라든지 조국 후보가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여야의 의사를 전달을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배우자 그 네. 일을 했다라고 알려진 배우자를 부르든지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께서 청문회 의사를 존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으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 정권 들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16분이 장관집에 임명이 되셨어요. 그런데다가 대통령께서 임명장 주실 때 인사청문회 때 정말 말썽 많았던 장관들에게 뭐 격려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뭐 논란이 많았던 후보일수록 더 일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 조국 인사청문회도 그냥 이렇게 국민들이 얘기를 해도 결국 그 이틀만 넘기면 그냥 절차에 따라서 임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인사청문 절차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게 그냥 통과 의례가 아니라 여기서 정말 진정하게 규명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책임지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줄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평가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분을 다시 불러내는 게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빼서 아들 유학을 보냈다고 답을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도 무슨 답을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서 낙마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청와대에서. 그 아들이 뭐 저 유학 가서 무슨 비싼
차 타고 다니고. 그 그런데 후보자죠? 중요한 네. 거는 돈이 있어서 그러면 그래도 좀 난데 전세금을 빼서 그랬다는 이 답변 때문에 물러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그런 결정적인 것이 나오면 누구든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의 과정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만약에 야당, 그러니까 여야가 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아이 부탁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 부탁건은 가족을 증인으로 안 불러도 확인됩니다. 부탁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탁했으면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네. 건은 그러면 또- 제가 예, 최민희 이거 의원님께 마무리하게요. 거꾸로 질문 하나 드리고 그래서 싶어요. 아이 부탁건은 이렇게 자 유시민 상대방이 이사장의 있잖아요. 녹취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질문하시죠. 먼저. 네. 방금 조동호 장관 후보자 네. 낙마하신 거 말씀하셨는데 그분과 지금 조국 후보의 사례 중에 누가 더 국민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지금 야당이 제기한 문제 제기, 언론이 무분별하게 거의 뭐 몇십만 건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보도들이 99%가 정확하지 않거나 재탕 삼탕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건 제 분석해 본 결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불러서 국민들이 듣고 싶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 야당이 의혹 제기한 게 모두 사실이면 조국 후보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몰고 계신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그런데 정말 만에 하나 그렇다면 우리가 야당의 문제 제기만으로, 언론에 저 신뢰하지 않는 언론들이 중심이 돼서 한 보도만을 가지고 한 인간을 그렇게 파탄으로 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사실을 확인하자, 이 얘기입니다. 저는 자, 듣는 국민들이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국민 검찰 수사 관련돼서 한두 개만 여쭤보면 30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검찰 내 전격적인 압수수색, 오늘 또 아마 웅동학원 이사 한 명을 검찰이, 중앙지검이겠죠? 네, 참고인으로 소환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요건에서는 확 드러내고 말은 못하지만 뭐 서운한 감정도 있고 화도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압수수색은 형법상의 범죄 혐의가 뚜렷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국 지명자의 형법상의 범죄 혐의가 뭐 있죠? 하나라도 드러난 게? 조국 후보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할 만한 상황이 한 개도 없어요, 지금. 그 조건에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했어요. 조국, 너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잘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 여론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쯤에서 너가 안 물러나면 가족이 다쳐. 이 사인을 준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맥락인데, 그래서 이게 저질 스릴러로 지금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유시민 이사장이 사실 강도가 셉니다. 그죠? 저질 스릴러다. 그다음에 가족들을 인질로 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하실 말씀 있어요? 먼저 하시죠. 뭐 공격하실 거. 예. 저는 이 저질 스릴러라고 얘기한 거나 복면을 하고 나온 정말 대학생 후배들에게 뭐 물방 고기반 얘기하면서 그들의 진정성을 폄훼한 거나, 또는 물반 고기반이라는 게 이제 뭐 정치권 네. 사람도 한 절반쯤 섞여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스크 왜 끼고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또 취재한 기자들이 소위 뒤틀린 욕망으로 마치 영웅을 폄훼하는 것처럼 완전 다방면으로 공격을 하셨어요. 저는 네. 유시민 이사장 같으면 오히려 당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장관 해봐서 아는데 이 상태로 장관 되면 당신 장관하기 힘들어, 령 안 서라고 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더 역할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검찰총장께서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훨씬 잘 따르고 계신 분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네. 저렇게 막말로 하고, 그리고 막말 스릴러로 만든 장본인이 자, 그 막말 스릴러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악당이 누군지를 한 저는 50초 알았으면 정도 해요. 시간 남았습니다. 예, 저는 서울대 집회는요, 거기 정준길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이 마이크를 잡았더군요. 그걸 보면 뭔가 자유한국당과 가깝나? 이런 의혹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번 검찰의 전방위적 압색이 자유한국당 요구에 충실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서 권력에 칼을 대는 검찰이라면, 지난번에 선진화법 위반한 패스트트랙에 걸려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처리하나를 보면 이게 정말 살아있는 모든 권력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 편을 들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에게만 칼을 대는지 확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기정 수석인데요. 청와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된 정무수석 입장문을 준비했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습니다. 이조차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하여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법사위가 어제는 증인 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법사위를 산회까지 해버렸습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정 수석의 이야기. 네, 영상 취재, 사진 취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라고 이야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달라 매우 유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짧게 두 분의 입장 듣고 누가 먼저 하실래요? 인사청문 없이 채택한 조혜주 선관위원 있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사람이 16명이고요. 그게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사례가 바로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청문회라는 그런 통과 의뢰는 반드시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사청문회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오늘 새벽에 대통령 아드님께서 사실은 공직자는 아니지만 이례적으로 얼굴을 내고 그렇게 본인 트위터에까지 글을 옮긴 데 이어서 정무수석 입장문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내서 왜 이렇게 한 명을 가지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데 대통령의 가족과 대통령의 스텝까지 다 나서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흔들었으면 16명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겠습니까? 이건 정말 전대미문의 행태입니다. 이 흔들기는. 금결 있는 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들이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 때는 뭐 땅을 사랑해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분도 계셨고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얘기하면 오히려 더 불리하세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강기정 수석이 청문회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상한 것은 야당이 청문회를 열자 그러고 거기서 결정적인 한방이나 잘 청문회를 유능하게 해서 후보자로부터 야당이 원하는 답을 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자신이 없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증인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자, 김희정, 최민희 두 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